비밀의 문이 열린 것입니다. 이 대목에서 한 분을 내가 짧게 언급하고 넘어가겠습니다. 이영희, 지금은 고인이 되셨습니다. 이영희 교수님이라는 분이 계십니다. 그분은 마녀집에 대해서 풀어보고는 마녀집은 우리말 노래였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영희 교수님은 이 말까지는 맞았던 것입니다. 우리말로 된 노래였다까지는 맞은 것입니다. 그러나 그분이 몰랐던 것이 우선 한 가지, 향가라는 사실을 몰랐다는 것입니다. 저는 향가라고 지금 말하고 있습니다. 노래 중에서도 향가더라. 그리고 또 우리말이다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그분은 그냥 답만 맞았습니다. 왜 아까 밝히겠지, 아까 제가 금방 설명드렸죠. 밝히겠지, 오늘 밤에, 이런 뜻발의 법칙을 그분은 모르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대충 보니까 이리저리 엮다 보니까 우리말 같더라, 이렇게 해서 우리말로 된 노래야 이렇게 말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분이 만들어 놓은 것은, 문제는 과정이 전혀 맞지가 않았다라는 겁니다. 과정이, 풀어가는 과정에 수학 문제로 말하면 답만 맞았고 과정이 다 틀렸더라. 그러니까 지금 일본의 학자들이나 그분들은 이영희 교수님의 연구 업적을 완전히 꽝이야, 이건 말도 안 되는 소리야, 왜 봐라, 언어학적으로 전혀 말이 안 돼, 이렇게 평가를 하고 그냥 X 해버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저는 이영희 교수님 풀이하는 걸 전부 다 검토해 봤거든요. 그런데 이제 과정은 다 틀려요. 그러나 결론은 맞아요. 우리말로 되어 있어요. 근데 이영희 교수님은 또 모르고 있어요. 뭘 모르고 있었느냐, 뜻발의 법칙으로 표기되어 있었고 노래 중에서도 향가더라. 이영희 교수님은 향가가 뭔지도 몰라요. 그냥 노래더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왜 노래냐, 마녀집 속에 들어있는 것이 아무래도 보니까 고대 시 아니면 노래 비슷하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봤던 것입니다. 그런데 그래가지고 제가 일본에 이렇게 말을 해요. 우리말이야, 향가로, 우리말로 된 향가야 이렇게 말을 하면 일본인들은 뭐 말같지도 않은 소리 막 이래요. 왜? 야, 옛날에도 그와 이영희 교수라는 분이 있었는데 풀어봤던 우리말 한반도어로 돼 있다고 얘기했는데 검토해 보았더니 틀렸더라. 당신도 이영희의 아류가 아니냐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영희 교수님께서는 어마어마한 공을 가지고 계시지만 동시에 일본의 부정적인 이유로 우리말로 되어 있다고 말하면은 이영희가 틀렸어, 그러니까 너도 틀려, 이런 식으로 너희들 또 거짓말하지 마. 늑대와 소년 있지 않습니까? 제가 늑대와 소년에서 늑대와 양치기, 제가 양치기가 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부작용도 있더라, 이런 말씀을 제가 드리고 이 부분에서 드리고 지나가겠습니다. 그리고 여기서 또 한 가지 중요한 사실은, 일본 황실의 비밀에도 우리는 접근할 수가 있게 됐습니다. 보십시오. 중대형 황태자가 고대 한반도를 쓰고 있는 것이 명백하지 않습니까? 왜냐, 15번, 이 작품은 15번가는 중대형 황태자가 작자거든요. 그 다음에 어머니 제명천왕도 고대 한반도어를 쓰고 있었어요. 또 액전왕이라는 여인도 한반도를 쓰고 있었어요. 이 세 사람뿐이 아니에요. 무수한 사람들이 전부 다 우리말로 고대 한반도로 노래를 지고 있더라. 황실 주변의 사람들이 이것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마녀집 15번가는 고대 한반도와 일본의 관계, 그 역사 속으로 들어갈 수 있는 비밀의 문을 열어준 것입니다. 중대형 황태자는 우리와 같은 언어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또 그들은 가장 중요한 향가 문화라는 것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문화에서도 우리와 같은 문화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리고 또 혈연 정체성도 가지고 있더라. 왜? 그 사람들은 백제를 혈연에, 자기들의 피의 핏줄이 백제로부터 나왔다, 그런 인식을 가지고 있더라. 그래서 그것을 저는 혈연 정체성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바로 혈연 정체성을 가지고 있었기 때문에 제명천왕과 중대형 황태자는 어머니는 백제를 구원하자, 아들은 그러시지요 하고 군사를 동원하게 되었던 것입니다.
자, 그러면은 이 어머니와 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우리와 같은 민족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까요? 언어 정체성과 문화 정체성과 혈연 정체성, 가장 한 민족을 구분하는 가장 중요한 기준을 언어 정체성과 언어와 동일한 문화를 가지고 있으면 같은 것으로 보아야 한다. 거기에다가 혈연 정체성까지 가지고 있더라. 그러면은 이것을 우리는 이 두 모자간의 이 두 모자를 어머니와 아들을 어떻게 보아야 할 것인가? 같은 우리 민족으로 보아야 하지 않을 것인가? 아들은 어머니의 간을 운구해서 여기 사진에 나오는 셋도 나이카이 해를 지나서 셋도 네 해를 지나가면서 어딘가에 배를 세웠던 것 같습니다. 그 중간이겠죠. 가운데 부분을 봐주십시오. 저기에 저는 배를 세웠다고 봅니다. 그리고 그곳에서 또 하나의 향가를 짓습니다. 이때 지은 노래가 만찢집 속에 있는 것이 아니고 일본 서기에 들어있었습니다. 일본 서기에도 향가가 들어있었다는 사실을 주목해 주십시오. 일본의 역사서인 고사기와 일본 서기 속에는 향가가 수백 곡이 들어있었습니다. 저는 일본 서기 속에 이 노래를 매화가라고 이름 짓고 있습니다. 매화가. 그 꽃 매화 있지 않습니까? 그 매화에 대한 내용이 나오거든요. 원문은 이렇습니다. 한자가 좀 복잡하죠. 그것을 제가 풀어보겠습니다. 읽어드릴게요. 이 영상 좀 깁니다. 그래서 읽어드릴게요. 탱자나무 울타리 쳐진 곳에서 물가로 고집스럽게 가려 하셨지. 매화나무 있는 곳에는 응당 여인들이 모여있지. 탱자나무 울타리 바깥에 저승배가 있어라. 그대는 탱자나무 울타리에 막히고 막혀 무서워하셨지. 저승배 있는 곳으로 못 가고 있었지. 저승배 닿는 바닷가 들에 사는 여인들은 슬퍼해야 한단께. 어떻게 해야 할지 의논해야 한단께. 탱자나무 울타리 쳐진 곳에서 물가로 가려 하셨지. 매화꽃 피는 곳이 어디인지 그대에게 큰 소리로 알려주어야 하리. 이런 내용입니다. 구체적인 내용은 내가 설명드릴게요. 이따가. 근데 여기에서 탱자나무가 나오지 않습니까? 그럼 탱자나무가 뭐냐? 탱자나무는 옛날에는 이 울타리, 가시가 많기 때문에 방어용 울타리로 쓰고 있었습니다. 그러면 방어용 울타리, 탱자나무를 둘렀고 그곳이 어딘가? 그곳은 바로 군사기지가 있는 곳을 말할 것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 바로 후쿠오카 본역 조창궁이었을 것입니다. 그러면은 여기에서 탱자나무 울타리 쳐진 곳에서 그 뜻은 뭐냐? 그곳에서 죽었다는 겁니다. 그게 황제가 죽으니까 바로 영원히 어디로 가야겠어요? 저승으로 가려고 하지 않겠어요? 그 후쿠오카에서 물가로, 그러니까 저승배 타러 고집스럽게 나를 그리 보내줘 하고 가려고 했는데 바로 탱자나무가 쳐지기 때문에 못 가고 있었다. 다시 말해서 장례를 늦추었지 않습니까? 바로 그래서 말하는 것입니다. 군사 업무를 보다 보니까 그대를 저승으로 못 보냈다. 그런 뜻이 되겠죠. 그리고 매화나무 있는 곳이라는 것은 어디냐? 바로 아스카. 그 당시에 남자들은 전부 다 후쿠오카에 가 있었고 여자들이 전부 다 수도 아스카 남아 있었습니다. 그러니까 매화나무 있는 곳에는 응당 여인들이 모여 있지. 그럼 매화나무가 어디 있는 나무일까요? 궁에 매화나무가 심어져 있었다. 그런 뜻입니다. 그 당시 아스카에는 매화가 많이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러니까 탱자나무는 군사 기지가 있는 곳이고 매화나무는 수도 아스카를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네 번째 줄 탱자나무 울타리 바깥에 저승배가 있어라. 그러니까 당신은 영혼을 모시고 저승배가 당신을 데려가려고 저승배가 와 있었다. 이 말이 되겠습니다. 그런데 그 배를 타러 가야 하는데 그대는 탱자나무 울타리에 막혀서 무서워서 그곳으로 못 가고 있었지.
저승배 있는 곳으로 그대는 못 가고 있었지. 이런 내용으로 풀리는 것입니다. 장례가 연기됐다. 이 사실을 생각해 주십시오. 그러니까 또 연결됩니다. 저승배 닿는 바닷가에 사는 여인들은 슬퍼해야 한다는 게. 그러니까 그 여인들은 슬퍼해야 한다는 게. 이걸 왜 그러냐? 어떻게 그 여인들이 천황을 보내야 하는, 천황이 죽었다라는 것을 알고는 당연히 슬퍼해야 한다.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할지를 여지인들은 논의해라. 어머니께서는 탱자나무 울타리 쳐진 곳에서 물가로 가려 계속 했으니까 그렇게 가면 안 되잖아요. 그러면 어디로 가야 되냐? 매화꽃이 피는 곳이 어디인지 큰 소리로 알려줘야 하리. 아스카이드 여인들이 그곳에서 배를 탈라 하지 마시고 이쪽으로 오세요. 여기서 저승으로 가야 돼요. 바로 이렇게 큰 소리로 어머니에게 말을 해주라. 이런 뜻의 노래입니다. 그러니까 어머니에게 바로 거기서 저승배 타는 것이 아니고 아스카까지 와서 저승배를 타셔야 돼요. 이렇게 얘기해 달라. 이런 뜻의 노래가 되는 것입니다. 후쿠오카 본영에는 탱자나무가 심어져 있어서 나가지를 못하였다. 장례를 치르지 못하였다. 저승배를 탈 수 있는 곳은 매화나무가 있는 것이고, 당신이 저승배를 탈 수 있는 곳은, 타야 하는 곳은 매화나무가 있는 것이고, 그곳은 아스카이고, 아스카에는 여인들이 후쿠오카로 오지 못하고 거기에 모여서 살고 있다. 그 말이 되겠습니다. 어머니를 곧바로 장례 치르지 못하고 반루의 궁이라는 곳에 몇 개월씩이나, 그 더운 여름에 몇 개월씩이나 임시 안치해야 했던 그 아들의 아픈 마음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여기에서 반루의궁은 여기서 우리가 잠시 생각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생각하는 일반적인 궁전일 것인가? 저는 그렇게 보지 않습니다. 아마도 가매장에 놓았을 것입니다. 가매장에 놓은 그곳을 바로 반루의궁이라는, 여기다 임시 안치했으니까, 임시 매장했으니까, 가매장했으니까 그곳을 바로 반루의궁이라고 이름 붙였지 않나, 이렇게 생각해 봅니다. 이 마녀지 15번가도 아주 지독한 은유로 만들어져 있었습니다. 탱자나무는 뭘 은유했냐? 군사기지 후쿠오카를 뜻했다. 매화나무는 무엇인가? 아스카였다. 이 두 가지를 알지 못한다면, 이 두 가지가 은유하고 있는 것을 알지 못한다면, 이 중대의 황태자가 지은 매화가를 그 누구도 풀지 못할 것입니다. 영상은 바로 탱자나무입니다. 자세히 보아주시오. 가시가 어마어마하지 않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울타리를 심었고, 제명천왕은 이 울타리를 뚫고 저승배 닿는 곳으로 가지를 못하겠다. 이런 뜻이 되겠습니다. 이 작품에 대한 지금까지 풀이는 이렇습니다. 당신의 눈을 사모하는 까닭에 여기 배를 머무네. 이토록 사모하여 당신의 눈을 한 번만이라도 보았으면, 이렇게 풀어놓았습니다. 턱도 안 되는 풀이일 것입니다. 일본인들은 이런 말도 안 되는 풀이를 해놓고 지난 1500년 동안 우리는 완전히 풀었어, 이렇게 자족하고 있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황태자가 배를 세우게 한 곳, 이 매화가가 지어진 곳은 어디일까? 저는 그곳을 어머니와 추억이 깃든 장소라고 봅니다. 그곳이 어디일까요? 일본서기를 보면 어머니가 바로 숙전진이라는 곳에 머무르고 있었습니다. 그곳에서 마녀집 8번가를 짓고 있었지 않습니까? 그래서 저는 이 숙전진이 이 숙전진에 와서 어머니를 생각하면서 이 작품을 지었지 않나, 이렇게 생각합니다. 9개월 전 1월 14일 대보름달을 바라보면서 수행하던 액전왕에게 악인의 우두머리 신라 태종 무효왕의 목을 베기해달라, 이런 노래를 지어라 해서 액전왕이 마녀집 8번가를 지어놓았던 것입니다.
그러니까 숙전진에 있었던 일은 지금으로 말하면 노제가 되겠습니다. 그곳에서 중대형 황태자는 어머니와 함께 지내고 있었던 그때를 회상하면서 이 노래를 지었을 것입니다. 여기서 이 사진에서 본다면 가운데 부분 거기가 숙전진이니까 후쿠오카에서 출발해서 숙전진에 도착해서 이 노래를 짓고 다시 아스카로 오사카로 해서 아스카로 갔을 것입니다. 그 유해를 실은 배는 10월 23일 오사카에 도착합니다. 그곳에서부터 육로로 해서 아스카로 가게 됩니다. 자그만치 사막 4개월이 지난 뒤였습니다. 탱자나무 덮인 곳에서 매화나무 핀 곳으로 돌아왔던 것입니다.